Swords cut, missed, shut, pause, gut, dot, but, pen, grows, seed, shows, cash flows, calm, close, hopes to close. Numbers close, stars flow, kings ride, fates tide. 자, 우리 1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 오늘의 주제죠. 다음, 나의 연애 상대를 한번 알아볼 겁니다. 나와 뜨겁게 연애할 사람, 어떠한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봅시다. 전체적인 카드의 조합들을 보니까요. 연애 기회가 1번 분들에게 곧 올 것 같아요. 그것도 생각보다 빨리. 근데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1번 분들의 마음이 너무 앞서 나갈 때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건 운이 없는 카드의 조합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운은 충분히 있는데 그 운을 어떻게 다루냐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물은 옵니다. 근데 포장을 뜯는 타이밍이 참 중요하겠다 싶은데요. 다음 연애의 시작, 나이트 오브 완즈 카드에 지금 오라클 카드, 더 스퀴럴 앤 체스트넛, 프리퍼레이션이라는 오라클 카드가 들어오죠. 1개월에서 3개월 안에 시작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나이트 오브 완전은 타로 카드에서 생각보다 훨씬 빨리 움직이는 연애를 상징하거든요. 이건 오래오래 솔로로 지내다가 천천히 만나는 흐름이 아닙니다. 친구로 1년 지내다가 연인이 되는 그런 느린 전개가 아니라요. 갑자기 연락이 늘고 갑자기 약속이 생기고 감정이 확 올라오는 그런 타입의 전개 같거든요. 실제로 어떤 느낌이냐면 원래 알던 사람인데 갑자기 자주 연락이 오기 시작한다든지 별 생각 없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자꾸 신경 쓰인다든지 우리 요즘 왜 이렇게 자주 보지? 싶은 흐름일 거예요. 처음엔 그냥 친구처럼 만났는데 어느 순간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고요. 말투가 조금씩 바뀌고 시선이 달라지고 대화 주제도 좀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느낌이 확 오는 타이밍이 생각보다 빠를 수 있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프리퍼레이션이라는 오라클 카드죠. 준비의 카드. 이 카드가 같이 나왔다라는 건 뭐냐면 연애는 빨리 오는데 1번 분들 마음은 아직 정리가 덜 되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회는 빨리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1번 분들의 감정 정리가 아직 덜 됐다라는 의미죠. 초반에 이런 감정이 드실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맞는 사람일까?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나 아직 준비 안 됐는데. 근데 이 사람이 싫진 않고 어떻게 하지? 이게 설레임인가? 불안인가? 하는 마음들. 그러한 감정들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초반에 너무 결론을 빨리 내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연애의 흐름 자체가 첫 만남에서 와, 이 사람이다 하고 막 종이 울리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확신이 드는 타입은 아닐 겁니다. 일단 만나면서 천천히 감정을 확인하는 타입일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좀 헷갈려도 괜찮아요. 일단 만나보자. 천천히 느껴보자. 이 마음으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연애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보면 나인 오브 컵이거든요. 이 카드,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진짜 중요한 카드예요. 왜냐면 되게 좋은 카드인데 이 자리에서는 경고의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이 카드는 연애에 대한 기대치, 그러니까 이런 마음인 거죠. 이번엔 진짜 행복해야 돼. 이 정도는 해줘야 연애하는 거지. 나 이만큼 기다렸으니까 정말 좋은 사람이 와야 돼. 이번엔 뭐 확실한 사람이어야 돼. 과거처럼 또 실망하고 싶지 않아. 이 마음 자체가 틀린 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행복한 연애를 바라는 게 맞죠. 근데 문제는 이 기대가 너무 빨리 켜진다라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연애가 시작이 되잖아요. 상대방은 천천히 가고 싶을 수 있어요. 천천히 가고 싶은데 1번 분들은 이미 머릿속에서 관계에 대한 두 분의 관계성에 대해서 방향을 다 그려버린다든지 그래서 상대방의 말투 하나에 왜 이렇게 차갑지? 왜 이렇게 말하지? 답장 속도에도 왜 이렇게 늦게 오지? 나한테 관심이 없나? 표현이 뭔가 나에게 유난히 표현이 적은 날 하나에도 내가 별론가? 이렇게 실망하고 그러니까 내가 기대한 만큼 안 주면 역시 또 이 사람도 똑같은가 보다 하고 빨리 포기할 수 있어요. 뭐 상대방이 오늘 피곤해서 일찍 자야 될 것 같아 하고 연락을 끊잖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진짜 피곤해서 쉬고 싶은 것일 뿐인데 내 입장에서는 1번 분들 입장에서는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가? 다른 사람이랑 연락을 하는 건가? 벌써 마음이 식은 거 아니야? 이러한 것들 있죠. 뭐 데이트 하는 때도 예를 들어보면 데이트할 때 말이 좀 적으면 상대방의 입장은 원래 조용한 성격이거나 오늘은 편안하게 있고 싶은 것일 뿐인데 1번 분들의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나? 나랑 있는 게 별론가? 나한테 별 감정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상대가 문제라기보다 1번 분들의 기대 속도가 너무 빠른 거거든요. 상대방은 아직 천천히 감정을 쌓아가는 단계인데 1번 분들은 이미 머릿속에서 관계의 완성본을 다 그려놓고 그 기준으로 상대를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부담스러워지고 1번 분들은 자꾸 실망하고 관계가 점점 어색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안 좋게 끝날 수 있는 흐름도 들어와 있어서 천천히 가보자. 천천히 가보자. 이번에는 좀 천천히 가보자 라는 마음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반에 이 사람 괜찮네 정도만 느껴도 충분해요. 첫 만남부터 와, 이 사람 운명의 사람이다. 이런 확신이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알아가면서 감정이 쌓이는 게 더 자연스러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상대방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부여, 그 의미부여를 줄여가는 것도 좋겠죠. 답장이 늦으면 바쁜가 보다. 표현이 적으면 원래 이런 스타일인가 보다. 말투가 달라지면 오늘 좀 피곤한가 보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돼. 나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돼. 라는 부담을 내려놓기를 추천드립니다. 연애는 성공과 어떤 실패가 아니라 이 사람과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인 거거든요.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면 안 맞으면 빨리 알게 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꼭 오래 가야 성공한 연애가 아닙니다. 상대가 나한테 맞춰주길 기대하기보다 서로가 우리가 맞춰가는 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하겠죠. 상대가 내 기준을 채워야 된다가 아니라 둘 다 서로한테 맞춰가는 중이다. 이런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연애 흐름이 훨씬 편해지겠죠. 상대방도 부담을 덜 느끼고 나도 덜 불안하고 관계가 자연스럽게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연애 상대는 어떤 사람일까요? 킹 오브 컵이거든요. 이 카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상대방 분들은 꽤나 괜찮은 편의 사람일 겁니다. 다만 화려한 타입은 아닌 것 같고요. 감정이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성향을 설명드리자면 감정이 굉장히 깊고 책임감이 있고 어른스럽고요. 근데 좀 표현은 적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보다는 행동인 타입. 감정이 들떠서 밀당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굉장히 안정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인 것 같거든요. 이런 타입의 분들은 좋아해를 자주 말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단점이죠. 그러니까 연락의 텐션이 항상 일정하고
그 대신 감정 기복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번 분들이 감정형의 분들이 많으시다면 나 좋아하는 거 맞아? 왜 이렇게 차분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분 스타일인 것 같거든요. 뭔가 마음이 식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스타일이 조금 텐션이 항상 일정하고 감정 기복이 거의 없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끌리는 이유가 뭘까요? 두 분이 끌리는 이유는 투 오브 컵스입니다. 이건 진짜 잘 맞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사이일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불타는 설레임, 미친 케미, 영화 같은 러브스토리, 첫눈에 반한다든지 그런 건 아닐 수 있지만 말이 잘 통할 거고요. 같이 있으면 편하고 존중받는 느낌이 들 겁니다. 처음엔 왜 이렇게 심심하지? 느끼실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랑 있으면 안정이 된다. 이렇게 바뀌는 타입이라는 거죠. 매운, 뭔가 불냉면 스타일은 아니지만 슴슴한 평양냉면과도 같은 그런 느낌의 사람일 것이다. 자, 구체적으로 만나는 상황과 누가 먼저 대시할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더 헐밋이거든요. 이 카드가 딱 말해주고 있어요. 만남의 루트는 시끌벅적한 곳이 아닐 거다. 그런 소개팅이 아니라 단체 모임도 아니라 조용한 상황, 1대1 연결 그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요즘 그게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로테이션 소개팅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뭔가의 지인의 연결로 1대1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공부라든지 일, 취미 관련된 공간일 거예요. DM이 올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대화 있죠.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도 포함되지만 그런 채팅창도 개인과 개인이 이어지는 그 대화 창이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예요. 뭔가 다수가 있는 게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에 이어지는 관계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다가오냐면 상대방은 사실 기다리는 타입이거든요. 1번 분들이 신호를 줘야 움직일 거예요. 신호라는 게 고백을 하세요 이게 아니라 대화를 잘 받아주는 거 그리고 약속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주는 거 호감 표현을 조금 보여주는 것도 좋겠죠. 가만히 있으면 관심이 없나 보다 하고 물러날 수가 있으니까 약간의 여지 마음을 열어주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 연애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들은 페이지 오브 컵스의 The Goat and Willow Overcoming Obstacles라는 오라클 카드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패턴들이 어떤 거냐면 떠보지 말래요. 떠보는 거 금지, 일부러 차갑게 구는 거, 반응 보려고 밀당하는 거 금지, 조심해야 될 패턴입니다. 이 상대방 분들은 솔직한 감정에는 강한데 시험을 당한다 느끼면 바로 식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나 시험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면 바로 식는 타입일 거예요. 대신 감정이 생기면 작은 말로 표현해주는 거 너무 좋습니다. 좋다, 같이 있으면 편하다, 오늘 너무 즐거웠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 슴슴하게. 이 연애는 세게 밀 필요도 없습니다. 세게 밀 필요가 없어요. 부드럽게 이어갈수록 오래가는 그러한 연애가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시기 굉장히 빠르죠. 1개월에서 3개월 내에 이 안정된 어른형, 어른의 안정형인 이 타입의 분들이 들어온다. 궁합 매우 좋고요. 서로가 서로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궁합으로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장애물과 위험은 내 기대가 너무 빨리 커질 때, 이럴 때 속도 조절하고 그리고 솔직하고 미니미한 약간 슴슴한 그런 표현까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2번 분들에게 들어온 연애 상대 어떤 분들인지 추가 카드로 좀 디테일하게 볼게요. 1번 분들에게 들어온 다음 연애 상대 넥스트 연애 상대는 누구일까요? 하이프리스티스. 그러니까 이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시끄럽지 않다. 이게 딱 떠오르거든요. 이 사람 시끄럽지 않고요. 되게 안정적이고 감정적으로 성숙하신 분들이에요. 연애를 설레는 어떤 게임처럼 하지 않고 같이 가는 관계, 성장하는 동반의 관계 이렇게 생각하는 타입의 분들인 것 같거든요. 예.
첫 인상과 외모에 대한 느낌을 살펴보면 처음 봤을 때부터 약간 눈에 띄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확 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말수가 많지 않고 굉장히 차분해 보입니다. 옷도 가하지 않고요. 깔끔한 편. 근데 존재감은 은근히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데도 이 사람 뭐지? 싶은 그런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 들 거고 근데 좀 친해지다 보면 이 사람하고 조금만 알게 되다 보면 조금 친해지다 보면 잠시만요. 좀 친해지다 보면 생각보다 열정이 있다. 자기 일이나 관심사에 대해 눈빛이 달라지고 굉장히 말이 많아진다. 웃을 때 특히 부드럽고요. 되게 따뜻한 약간 분위기가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용한데 묘하게 끌리는 사람의 외관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격과 어떤 인성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좋은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감정 기복이 세지 않아요.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고 어떤 남의 감정, 남의 치부, 어떤 것들, 그러니까 무례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건들지 않아요. 남의 감정을 함부로 건들지 않는 타입,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타입. 누군가가 힘들 때 옆에서 묵묵하게 있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주변 평판도 살펴보면 믿을 수 있어. 같이 있으면 참 편안해. 어른스럽다. 이런 느낌의 평판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안정된 사람이고 연애에서도 기싸움, 감정싸움 잘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일이나 생활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을 살펴보면 인생 자체도 굉장히 대충대충 살지 않아요. 계획 세우는 거 좋아하고요. 한 방을 노린다라는 것보다 차근차근 쌓아서 올라가는 스타일로 보여집니다. 자기 관리도 어느 정도 되게 잘하는 편이고요. 자기 분야가 분명하고 오래 할 수 있는 걸 선택하는 편일 겁니다. 지금만 좋으면 돼 보다 앞으로도 괜찮을까를 생각하는 분들이거든요. 연애에서도 똑같아요. 가볍게 만나지 않고 책임질 수 있는 관계를 원하시는 분들입니다. 두 분의 연애 분위기가 어떤 느낌으로 흘러갈 것 같냐면 사귀게 되시면, 연애를 시작하게 되시면 분위기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눈치 보지 않고 솔직해질 수 있는 그런 관계성, 감정 표현도 자연스럽고 무리 없어 보여요. 밀당보다는 깊은 대화, 서로를 알아가는 대화, 불안하게 만드는 연애는 절대 아닐 것 같아요. 연애가 시작이 되잖아요. 누가 더 좋아하는지 이런 경쟁 하지 않을 겁니다. 서로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는 느낌이 들 거고요. 친구 같으면서도 연인인 느낌. 편안한데 식지 않은 연애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이 연애에 신중한 이유는 과거에 감정적으로 다쳐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상대방 분들이 기대했다가 실망한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아무나 만나지 않겠다. 대신에 자기 감정을 잘 다루게 됐고 연애에 더 진지해졌고 진짜 괜찮은 사람에게만 마음을 주는 분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조금 느릴 수 있지만 하지만 한번 마음을 열면 쉽게 놓지 않는 타입의 분들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흔들리는 사람 말고 1번 분들을 안정시켜주는 사람을 만날 차례이신 것 같네요. 설레임은 물론 있고 그 설레임이 불안이 아니라 안도감으로 오는 연애일 것 같습니다. 조언의 메시지 하나만 뽑고 마무리할게요. 와, 10펜타. 10 오브 펜타클스가 나오죠. 아마도 1번 분들 연애에서 핵심된 과제가 설레임이 아니라 안정과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실제로 결혼, 정년기이신 분들이 많이 뽑으셨을 수도 있겠고요. 이 카드가 로맨틱보다 현실을 먼저 보죠. 그래서 10펜타가 뜨면 보통 연애를 가볍게 못하는 타입이거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든지 오래가는 관계, 서로의 생활에 들어가는 관계, 가족과 결혼까지 염두에 두는 관계, 재밌다 보다 안전하다가 더 중요한 관계. 그래서 이 카드의 메시지는 그 사람은 지금 장난 같은 연애를 하면 손해를 본다. 이게 상대방일 수도 있고 1번 분들일 수도 있어요. 사랑은 순간의 설레임이 아니라 함께 쌓아가는 일상이듯이요. 우리 1번 분들 뭔가 잠깐의 행복한 연애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남는 관계를 향해 가야 된다라는 조언의 메시지까지 풀어드리고
리딩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에게 나와 뜨겁게 연애를 할 사람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알아보았고요. 카드에서 보여주는 모든 메시지들은 다 풀어드렸던 것 같습니다. 1번 분들에게 도움이 되신 것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슈퍼땡스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1번 풀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자, 우리 2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들 오늘의 주제죠. 자, 내가 다음 어떤 연애를 하게 될지, 어떤 불타는 연애를 하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번 분들의 연애 스토리. 내 다음 연애는 언제 올까? 전체적인 카드를 보니까요. 요즘 2번 분들이 유독 빛나 보여서 누군가가 눈독 들이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전에 애매한 거 하나 확실하게 정리 안 하면 새 사람이 와도 똑같은 패턴을 반복할 거래요. 상대방은 조심스럽지만 2번 분들한테는 진심인 사람처럼 보여지는데요. 말 안 해도 통하는 그런 약간 미친 케미라고 해야 하나요? 우연처럼 자연스럽게 만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만추 가능할 것 같고요. 단 2번 분들이 참고 맞춰주는 연애를 시작하면 바로 망가질 수는 있어요. 이건 운명적으로 만나요 같은 달달한 얘기가 아니라 하면 잘 될 수 있는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망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럼 봅시다. 2번 분들의 다음 연애 대체 언제 시작하는 걸까요? 식스 오브 완즈 카드의 가디언십. 오라클 카드로 가디언십이 들어옵니다. 시기는 3개월 안쪽으로 시작할 가능성들이 매우 높고요. 이거 언젠가 생기겠지 이런 애매한 얘기가 아니라요. 이미 흐름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아직 사귀는 사람이 없어도 누군가가 2번 분들을 눈여겨보고 있거나 관계가 커질 수 있는 연결이 생기고 있거나 2번 분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시기를 지금 맞이하셨을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 뭔가 2번 분들 분위기 좋아 보인다. 이런 느낌으로 상대방이 2번 분들을 보기 시작했을 가능성들이 큽니다. 식스 오브 완즈 카드가 말하는 것은 요즘에 2번 분들이 컨디션이 올라갔거나 분위기가 달라졌거나 존재감이 커졌거나 셋 중 하나는 확실히 변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저 사람 괜찮다고 생각하기 쉬운 타이밍이죠. 가벼운 썸? 이런 느낌보다 저 사람 좀 뭔가 신경 쓰이는데 이런 무게감 있는 관심이 보여지거든요. 가디언십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상대방 쪽에서 잘 챙겨주고 싶다. 내가 보호해주고 싶다. 이런 태도로 나올 가능성들이 높다는 거죠. 이건 단순하게 호감 표현이 아니라 이 사람 곁에 있고 싶다, 지켜주고 싶다와 같은 본능적인 감정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방이 조심스럽게 접근할 가능성들이 크다는 건데요. 막 대시하거나 확 다가오기보다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식스 오브 완즈 카드가 관심이 몰리는 카드거든요. 현실적인 경고의 메시지도 있죠. 헷갈리지 말라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만 2번 분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신호가 올 가능성들도 있어요. 여기서 실수하기 좋은 게 A한테도 관심이 있고 B도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고 C도 뭔가 애매하고 이렇게 여러 명 사이에서 헷갈려 하면 시작부터 흐려지고 결국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 신호가 오면 확실히 한 명만 볼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게 어떨지. 게다가 연애 시작 전에 꼭 끝내야 할 게 있거든요. 더 타워 카드는 솔직하고 굉장히 직설적인 카드죠. 타로 중에서 무너뜨려야 한다라는 걸 가장 확실하게 말하는 카드인데요.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것.
이미 불안한 걸 알면서도 붙잡고 있는 관계나 패턴이 있다면 버려야 하고 무너뜨려야 된대요. 구체적으로 애매한 관계가 있겠죠? 연락 오다 말다 하는 사람들. 썸인지 아는지 본인도 모르겠는 그런 관계. 지금은 안 되지만 우리 나중에 한번 하자. 나중에 한번 만남 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말만 하는 상황. 나만 불안한 구조. 상대방은 편한데 나만 기다리는 구조. 내가 먼저 연락을 안 하면 연락이 없는 관계들 있죠. 나만 이 사람 좋아하나 싶은 고민을 하는 상황들. 그런 관계도 무너뜨려야 된다. 게다가 자기 합리화가 되는 사람들 있죠. 지금은 이렇지만 나아질 수도 있잖아. 원래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게 하는 사람들. 더 타워가 뭘 말하고 있냐면 내가 안 부수면 상황이 부서질 수 있다. 타워라는 게 내가 안 끝내면 상황이 대신 끝나버린다라는 카드거든요. 상황이 대신 끝내버린다. 이런 카드이기 때문에 2번 분들이 용기 내서 이건 아니다 하고 정리를 하면 내 선택으로 깔끔하게 끝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그래도 조금만 더 하면서 붙잡고 있으면 상황이 터져버릴 수도 있어요. 상대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최악의 타이밍에 진실을 알게 되거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연애는 정리가 되면 빈자리가 생기겠죠. 그런 다음에 새 사람이 들어오는 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걸 안 하면 새 사람이 와도 이번 분들이 과거의 방식으로 반응을 해서 또 비슷한 연애 패턴이 반복될 수 있거든요. 새 사람이 바빠서 라고 하면 예전처럼 괜찮아, 기다릴게 하면서 또 참기 시작한다든지. 새 사람이 애매하게 굴면, 뉴페이스가 애매하게 굴면 예전처럼 내가 더 잘해주면 되겠지 하면서 또 맞춰주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좋은 카드의 에너지가 다 소용이 없어집니다. 정리라는 건 물리적으로 끊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정리가 꼭 누군가와 관계를 끊는다라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애매한 관계일 수도 있고 내 안에 패턴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나는 참아야 돼. 내가 더 노력하면 돼. 과거의 연애에서 받은 상처일 수도 있겠죠. 그런 걸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는 안 살겠다. 이런 대우 더 이상 안 받겠다. 나한테 애매한 사람 더 이상 안 붙잡겠다. 이런 마음의 정리도 타워가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연애 시작의 시기는 3개월 안에가 가장 높을 것 같고요. 가능성이 높고 이미 흐름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가 이번 분들을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자, 그럼 나와 뜨겁게 연애를 할 다음의 상대, 연애의 상대는 어떤 사람이냐? 나인 오브 완즈 카드거든요. 이 사람 한마디로 다쳐본 적이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사람일 거예요. 성향이 마음을 여는데 좀 오래 걸리는 타입들 있죠. 그런 타입이고 호감은 있어도 바로 들이대지 않고 상대방을 계속 관찰하는 분들일 겁니다. 경험치가 있는 분들 같거든요. 나이가 적든 크든 연애든 인생이든 한 번쯤 크게 힘들었던 그런 흔적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가벼운 연애를 싫어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러나 책임감은 확실하죠. 시작하면 도망 안 갈 거고요. 다만 시작 전까지가 좀 느린 분들이에요. 그래도 연상의 느낌이 조금 들긴 하네요. 나이보다 정신적으로 좀 성숙한 타입으로 보여서 연하여도 정신적으로 좀 성숙한 연하이시지 않을까. 이런 사람은 표현이 적어서 나한테 마음이 없나? 라고 오해하기 쉬워요. 이번 분들이. 그런데 실제로는 겁이 많아서 조심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오해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자주 소통하는 게 좋겠죠. 서로 끌리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더 하이프리티스입니다. 끌림의 핵심은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느낌. 이 연애는 시끄럽지 않고 과하지 않고 감정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편한 느낌이 들 거예요. 같이 있어도 어색하지 않고요. 대화가 많지 않아도 안정적일 거고요. 속 얘기를 굳이 다 하지 않아도 이해받는 느낌이 들 거예요. 하이프리티스는 서로 너무 속마음을 안 꺼내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좋긴 한데 말이 없어서 시작이 애매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만남의 루트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뜨는 거 보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 우연한 그런 타이밍? 이런 부분들일 것 같거든요.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있는 거여서 뉴페이스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갑자기 가게 된 자리나 일정이 바뀌어서 생긴 만남일 수도 있겠고 여행, 행사, 프로젝트, 모임에서
온라인에서 알고리즘처럼 연결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모두 다 계획된 소개가 아니라 과거의 인연이 재회가 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지금 타이밍에 굴러 들어오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이번 분들의 다음 연애 상대일 겁니다. 누가 먼저 표현을 하냐? 상대방은 조심스러워서 좀 늦는다고 했죠. 이번 분들이 조금만 문을 열어주면 상대방이 그때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대놓고 고백 말고요. 또 보고 싶어요. 와 같은 명확한 신호면 충분하겠죠. 이 연애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들은 더 행맨과 더 엔틸로프 앤 휘트, 너리쉬먼트라는 키워드까지 들어오죠. 이 연애를 망치는 1순위가 애매한 상태로 오래 버티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행맨이 관계정이 없이 계속 기다리거나 상대방 템포에만 맞춘다거나 내 감정은 뒤로 미룬다거나 그리고 오라클 카드의 너리시먼트가 말해주고 있는 거는 좋은 연애의 기준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만나고 나서 기운이 충전되는지, 내 일상과 자존감이 유지가 되는지, 내가 계속 참고만 있지는 않은지. 좋아하니까 기다려줄게가 나를 굶기는 연애로 바뀌는 순간 위험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전체적이게 불타는 연애라고 하기보다 살아나는 연애? 이번 분들의 연애는 불탄다라기보다 살아나는, 서로가 살아나는 상생의 연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추가 카드로 이번 분들의 다음 연애의 상대를 조금 구체적이게 파봅시다. 자, 이번 분들을 살리는 상생의 연애를 할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볼게요. 자, 나이트 오브 컵.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들지만 아니네요. 약간 나이트 오브 완즈. 겉으로 보면 차분하고 단단한 사람일 거예요. 말이 많지 않고 쉽게 웃지 않아서 처음에 좀 무섭다. 무서운 사람인가?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생각보다 따뜻하네. 책임감이 참 강한 사람이다 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연애를 장난처럼 하지 않는 것 같고 한번 마음을 주면 진짜 오래 깊게 가는 타입의 분들인 것 같거든요. 어떤 생김새를 보더라도 눈빛이 굉장히 인상적일 겁니다. 멍해 보이지 않고요. 굉장히 총명하고 또렷하고 집중력을 뭔가 집중하는 눈, 집중력이 있는 눈. 몸선은 마른 편이거나 아니면 운동으로 좀 다져져서 약간 마른데 슬림 탄탄한 그런 체형이실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어도 여자분들이어도. 그래서 옷은 튀지 않지만 깔끔하고 자기 스타일이 확실하게 입으실 것 같고 말술은 적은데 가끔 던지는 말이 약간 핵심을 찌른다고 해야 하나요? 약간의 핵심, 허를 찌른다 그런 느낌일 겁니다. 조용한데 존재감 있는 사람 같은데요. 가볍지 않은 느낌으로 이번 분들에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성격도 혼자 있는 시간을 되게 잘 견디는 분들 같거든요. 감정을 막 쏟아내지 않아요. 속이 깊다고 해야 되나? 깊은 속내를 가졌고요. 누군가를 쉽게 믿지는 않지만 믿기 시작하면 정말 진하게 믿는 분들. 자기 기준과 원칙이 분명하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약간 가벼운 플러팅, 밀당하는 게임 이런 느낌에는 잘 안 넘어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연애 스타일이 여기서 뜨거움이 나오는 것 같은데 처음엔 천천히 다가온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 확신이 들면 이런 분들이 직진할 거거든요. 그래서 집착보다는 지켜주는 스타일이 확실하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사람이 이렇게나 나에게 마음을 표현을 하네 라고 느낄 정도로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거죠. 이번 분들의 편을 확실하게 들어주고 힘들 때 도망가지 않는다라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싸워도 끝내보자 보다 어떻게 버틸지를 생각하는 분들이어서 그런데요. 왜 뜨겁냐? 이 분들과 왜 뜨거운 연애를 할 거냐? 불안해서가 아니라 깊어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번 분들 상대방 분들은 과거에 겪은 것들이 심상치 않을 거예요. 이분들이 예전에 어떤 큰 실패를 겪었다든지 많이 아픈 이별을 겪었다든지 인생이 확 흔들리는 사건을 겪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겪은 적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쉽게 대하지도 않고 연애를 시작할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시작할 겁니다. 상처를 준 사람보다 상처를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직업을 보더라도 하는 일이나 어떤 사회적인 모습을 보더라도 책임이 따르는 역할, 저 사람 믿고 맡길 수 있다 라는 말을 많이 듣는 편일 거거든요. 실력이나 성과로 평가받는 환경에 있을 가능성들이 크고요. 주변의 평판을 보더라도 믿음직스럽다, 자기 일 잘한다, 말보다 결과로 보여준다, 이런 평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분들과의 관계가 빨리 불타고 빨리 끝나는 타입의 그런 관계성이 아니라 천천히 깊어지다가 어느 순간 확 뜨거워지는 게 보이거든요. 서로 인내를 배우고 감정을 더 성숙하게 다루면서 연애가 이런 거구나 하고 기준이 바뀔 수 있어요. 조용하지만 깊고 가볍지 않아서 더 뜨거운 연애를 하는 사람이 이번 분들에게 다가올 것 같죠. 자, 조언 카드 하나만 뽑아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ix of Pentacle. Six of Pentacle은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을 말하는 카드죠. 사랑이 누구를 더 주느냐, 사랑은 누가 더 주느냐, 뭔가 누가 더 주고 누가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서로 비슷한 무게를 주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이번 분들이 계속 뭔가를 이해하는 쪽이라면 그건 배려가 아니라 불균형일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하면서 주는 사랑은 언젠가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거든요. 이 관계가 맞는지는 얼마나 설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공평한지로 판단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는 주지 않는데 이번 분들이 계속 주고 있다면 그건 인연이 아니라 습관일 수 있거든요. 식스 오브 펜타클은 균형이 맞을 때만 건강해진다고 말해주고 있죠. 이번 분들이 노력을 줄였을 때도 관계가 유지가 된다면 그건 맞는 관계, 건강한 관계일 겁니다. 줄이자마자 무너졌다? 이미 이번 분들 혼자 버티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유심하게 관찰하면서 내 속내, 나랑도 대화를 자주 해주시면서 그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건강한 연애 이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이번 분들에게 보여졌던 카드의 메시지들은 다 풀어드렸는데요. 이번 분들의 다음 연애, 뜨거운 연애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 다 항시 재미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분들에게 도움이 되신 것이 한 가지라도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슈퍼땡스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분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자, 우리 3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 오늘의 주제죠. 나의 다음 연애, 언제쯤 연애하게 될지, 어떤 사람과 뜨거운 연애를 하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체 카드의 흐름을 보니까요. 3번 분들 연애 전체 느낌을 영화의 예고편처럼 말씀드려보자면 느리게 쌓이지만 쌓이면 무너지지 않는 연애를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 사람 나한테 관심이 있나 싶을 정도로 티가 안 나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람 계속 내 옆에 있네? 하고 깨닫는 순간이 오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확신이 들면 그때부터 진짜 진지하게 가실 수 있는 그런 인연의 흐름들이 보여집니다. 썸, 연애, 이별 이런 흔한 루트가 아니라 이 사람 괜찮나? 괜찮은 것 같은데? 진짜 괜찮네. 우리 이제 공식적으로 연애하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초반엔 조금 답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이 연애의 안전장치 같거든요. 안전장치? 그럼 도대체 내 연애 언제 시작되는데요? 퀸 오브 펜타클의 달팽이와 허클베리, 더 스네일 앤 허클베리가 오라클 카드로 나오고
그리고 trust in the invisible.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라. 자, 6개월입니다. 6개월 사이에서 연애 운이 굉장히 좋게 들어와 있거든요. 왜냐면 이 카드의 조합은 빠르게 시작하는 연애를 완전하게 거부하고 있거든요. 왜 6개월 정도라고 보여지냐면 퀸 오브 펜타는 현실형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죠. 이 카드가 나오면 연애가 첫눈에 반해서 바로 고백 갈기고 연애를 시작하는 느낌이 아니라요. 자연스럽게 만나다가 일상에서 익숙해지고 어느새 소중한 사람이 되어 연애로 전환하는 그런 느낌의 카드거든요. 설레서 시작하는 연애가 아니라 이 사람 곁에 있으면 편하다로 시작하는 연애일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별로 티 안 나게 연락하기 시작하실 수도 있고요. 심심한데 뭐해? 와 같은 가벼운 톤 있죠? 가볍게. 근데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 어때요? 이 순간, 어느 순간, 이 사람이랑 매일매일 나 연락하면서 웃고 있네? 그러다가 혹시 나 이 사람 좋아하나? 이런 감정들을 깨닫게 되는 흐름이에요. 중요한 건 상대방도 우리 3번 분들과 똑같은 과정을 밟을 겁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상대가 나한테 관심이 있나? 하면서 눈치 보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리죠. 탐색기가. 스네일, 달팽이죠, 달팽이. 느리게 간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달팽이는 어떤 천천히 가되 결국 도착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급하게 시작하면 오히려 망할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만약에 이 연애가 한 달 만에 시작된다면 두 분 다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시는 거라 연애 초반에는 생각보다 좀 아닌데? 하면서 틀어질 가능성들이 높아요. 근데 6개월 정도 시간을 상반기를 다 공을 들여서 천천히 가게 되면 서로 충분히 관찰하고 이 사람이 이럴 때 이렇게 반응을 하네, 이런 부분은 참 매력적이네, 괜찮네, 확실히 생긴 상태에서 시작이 되니까 시작하면 웬만하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좀 오래 지켜볼수록 괜찮은 인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팽이의 속도가 안전장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trust in the invisible,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 어떠한 핵심의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 말이나 행동으로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느낌으로, 3번 분들만의 그 느낌과 촉으로 알게 될 거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애는 상대방이 나 너 좋아해 이렇게 직접적인 말을 안 할 거예요. 대신에 연락이 끊기지 않는다든지 자연스럽게 자주 만난다든지 특별한 이벤트는 없는데 계속 곁에 있다든지 큰 감정 표현은 없는데 배려가 느껴지는 그래서 초반에는 이 사람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티 안 나는 게 좀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1개월 차에서는 처음 만나거나 이미 아는 사람이라면 연락을 시작할 수 있겠고 그냥 아는 사람의 정도의 거리감, 연락 빈도가 늘어날 수 있겠고요. 생각보다 잘 맞네 하는 순간들이 쌓일 수 있어요. 근데 확신은 아직 없어요. 근데 3개월 차 지나가면서 나 이 사람 좋아하나? 자각하기 시작하고 상대방 분들도 비슷한 타이밍에 자각을 하실 수 있겠다. 근데 두 분 다 티 안 낸다고 했죠? 이때부터 눈치 게임이 시작됩니다. 4개월에서 5개월 차는 뭔가 애매한 상태를 지속하실 것 같은데 만나긴 하는데 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느낌. 이때 답답하다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계기가 생기냐면 6개월 차 전후로 두 분 중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마음을 고백하실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형성하실 수도 있고 우리 연애하는 거 맞지? 하고 공식화되는 6개월 이후부터 그제야 우리 연애하는 거 맞지? 하고 공식화할 수 있는 흐름이 보여집니다. 연애 시작 전에 꼭 끝내야 될 것들은 에이스 오브 컵이거든요. 우리 3번 분들이 끝내야 할 건 마음의 방어막입니다.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죠. 누군가가 3번 분들에게 호감 표현을 하면 진심일까? 부터 의심부터 하는 것들. 연애 얘기가 나오면 근데 결국 연애하면 뭐해? 상처잖아. 이렇게 생각이 난다든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조금만 더 보고 판단하지 뭐 하면서 미룬다든지. 무의식적으로 완전하게 기대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지금은 반쯤만 열린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반쯤 열린 마음이 뭔데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집에 문을 반쯤만 열어두고 들어오려면 들어와봐. 근데 나 상처받으면 바로 문 닫을 거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겉으로는 나 연애하고 싶어. 좋은 사람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속으로는 근데 또 실망하면 어떡하지? 조심하자.
이런 것들. 이런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과거에 상처받았으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이기도 하죠. 근데 이 연애는 완전히 열어야 시작이 돼요. 에이스 오브 컵은 새로운 감정의 시작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새로 담으려면 컵이 비어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 과거 상처에 대한 경계심, 또 어차피 안 될 거야 같은 체념, 완전히 믿지 말아야지 같은 방어 같은 거 있죠? 방어력. 이런 것들이 컵을 이미 채우고 있으면 새로운 사랑이 들어올 물이 차지 않겠죠? 그런 공간이 없겠죠. 실제로 만약 지금 내가 그런 상태로, 방어적인 상태로 다음 연애 상대를 만났다 한다면 좋은 사람이 나타났어. 상대는 진심으로 나에게 접근해. 근데 이 사람 진짜 괜찮은 건가? 의심이 들어요. 상대가 다가와요. 상대가 꾸준히 연락하고 관심을 표현하겠죠. 근데 3번 분들은 너무 빠른 거 아니야? 하면서 속도 조절을 하실 수 있는 흐름이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가 안 좋냐면 상대방이 혼란스러워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네. 나는 신중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그러다가 타이밍을 놓칠 수 있거든요.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 하고 물러나실 수 있어요. 근데 그제서야 우리 3번 분들은 왜 나한테 이제 반응이 없지? 그 사람 괜찮았는데? 하고 후회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연애 시작에 대한 시기가 계속 미뤄질 수가 있겠죠.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완전히 다 열나는 건 아니에요. 타로가 말해주고 있는 건 방어하지 말고 관찰부터 해봐. 이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방식은 아니래요. 누가 다가오면 진심인지 의심부터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거리 두는 것들 안 된대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 누가 다가오면 일단 좋아, 지켜보자. 행동으로 일단 판단해보자. 이런 느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이가 뭐냐면 의심은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미리 결론을 내린 거죠. 관찰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볼까?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는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3번 분들의 연애 언제 누군가와 시작을 할까? 그러니까 성향을 볼게요. 상대방의 핵심 성향 3가지를 보면 페이지 오브 소드거든요. 이 사람 진짜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그걸 잘 안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관찰부터 하는 타입의 분들 같아요. 이분들 말보다 행동을 체크하고 감정 표현 전에 확인부터 하고, 그래서 호감이 있어도 바로 들이대지 않는 게 이런 이유 같은데요. 2번째는 쿨해 보이는데 속은 좀 복잡해 보여요. 겉은 아무렇지 않은 척, 속은 이 말 해도 되나? 이 행동 괜찮을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차갑거나 거리감, 갑자기 왜 거리를 두지? 이런 거리감이 느껴지실 수 있어요. 대화가 안 맞으면 마음을 안 여는 타입이거든요. 외모보다 대화 흐름, 사고 방식을 훨씬 중요하게 봅니다. 현실적인 단점은 이 사람이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계속 테스트해야 해요. 테스트를 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이 먼저 지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2분이 끌리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를 보면 더 스타 카드입니다. 이건 진짜 뭔가 설레임을 보여주는 카드는 아니에요. 치유하는 카드거든요. 왜 끌리냐? 내 결핍을 채워준대요. 같이 있으면 괜히 설명하지 않아도 편안하고 나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미래 얘기를 해도 뭔가 불안하거나 그런 게 없고 불안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3번 분들, 이 분들을 만나면 이 사람 앞에서는 나를 방어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느낌을, 그런 끌림을 받으실 거예요. 스타 카드가 나온다면 중요한 게 어떤 게 안 좋냐면, 근데 상대를 의지하는 사람, 의지처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기대가 너무 커진다든지, 이 사람이 나를 뭔가 살려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느낌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그냥 좋은 사람, 편한 사람으로 두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런 위험성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만 빼면 우리 3번 분들만의 결핍을 채워주는 아주 베스트인 인연이 되지 않을까. 이 만남은 어떤 루트로 시작이 될지 살펴보면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거든요. 완전 새로운 만남일 거예요. 과거의 인연, 다시 만나는 사람 제외 아닙니다. 보통 새로 시작한 활동, 원래 안 하던 일, 이거 그냥 해본 건데 했던 자리, 이런 느낌에서 상황이 시작이 될 것 같아. 누가 먼저 표현을 하냐? 이거 되게 중요하죠. 누군가는 먼저 불을 붙인다라는 거거든요. 에이스 오브 완즈이기 때문에.
말로 고백은 늦어도 행동이 먼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약속을 잡는다든지 부른다든지 연락을 먼저 한다든지 시간을 내서라도 3번 분들에게 뭔가를 한다든지 이 관계는 눈치만 보다 끝나는 타입이 절대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에 불붙는 사건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 좋은 기류, 좋은 흐름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장애물 어떤 느낌이냐면 저스티스와 세이프티, 더 일 앤 아이리스. 그러니까 애매한 상태를 오래 두지 말래요. 이 연애는 기준 없는 썸, 말과 다른 사람, 뭔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이거를 절대 못 버틴다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체크해야 되고 갈 것이 우리 지금 뭐야? 이 사람 말과 행동이 같은지 뭐 나만 참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 장어죠 장어 빠져나갈 구멍 남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예요. 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남기는 사람 피하래요. 나중에 생각해보자. 확답하지 않는 사람들 확답은 안 하지만 놓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설렘이 있어도 아웃 시키라고 카드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6개월 안에 상반기에 어떤 썸의 흐름이 보여진다. 느리지만 안정이 되고 확실한 연애일 것이다. 지금의 할 일은 마음의 방어막을 내려야 되는 건데요. 마음의 방어막을 내리고 우리 3번 분들이 조금만 문을 열면 들어올 사람은 이미 문 앞에 와 있다. 근데 3번 분들이 문을 반쯤만 열면 그 사람은 여기가 맞는 건가? 들어가도 되는 건가? 망설이다가 돌아갈 거예요. 완전히 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들어와도 돼 정도만 표현하시면 돼요. 그쵸.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들어온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거든요. 이 연애의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너무 빨리 가려고 하면 틀어질 거고요. 너무 조심하면 놓칠 수 있어요. 3개월부터 6개월 잘 지켜보시고요.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 시간 동안 지켜보되 방어하지 않는 게 과제입니다. 자, 추가 카드 볼게요. 어떤 사람일까? 자, 우리 3번 분들과 뜨거운 연애를 하게 될 상대방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자, 불붙을 연애 상대, 3번 분들의 불붙을 연애 상대를 그려봅시다. 어떤 느낌인지.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가 또 뜨네요. 자, 이분들 처음 보면 솔직히 와 잘생겼다, 차은우다, 장은영이다, 장원영이다 이런 느낌의 타입은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한 번 보고 두 번 보게 되는 그런 사람들 있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존재감이 있고요. 주변이 시끄러운데 이 사람 주변만 조용한 느낌. 표정은 차분한데 눈빛이 생각보다 굉장히 깊고 강렬한 느낌이 들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꼭 이런 말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처음엔 몰랐는데 참 사람이 볼수록 괜찮네 싶은 느낌. 외모나 스타일을 보자면 키는 평균 이상, 과하지 않고요. 과하게 크다, 과하게 적다 이런 느낌이 안 들고 평균, 그리고 이상, 평균과 평균 이상. 몸은 뭔가 운동을 많이 했다, 헬창이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멸치, 완전 말랐어 이런 느낌, 깡 말랐다 이런 느낌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형의 체형이 보여져요. 생활적으로 잘 관리한 체형. 운동을 따로 챙겨서 한다든지 그런 느낌은 없으시지만 생활로 보면 되게 부지런하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어깨선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 특히 손이 예쁜 분들 있죠. 손이 예쁜 분들이시지 않을까. 피부도 굉장히 깔끔하고 향수는 어떤 은은한 비누향이나 우디, 나무 계열의 향이 나지 않을까. 그런 향이 나지 않을까 싶은 분들입니다. 로고가 큰 옷이나 이런 뭔가 명품, 나 지금 구찌티 이런 느낌의 옷은 잘 안 입으시는 분들이고요. 보여주는 그런 느낌의 옷이라기보다는 셔츠, 니트, 코트, 슬랙스 이런 기본템들 있죠. 이런 기본템을 잘 소화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색감 자체도 굉장히 베이지나 브라운, 네이비, 어떤 아이보리와 같은 베이직한 그런 느낌의 색상들 꾸민 티 안 나는데 되게 단정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일이나 어떤 사회에서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분들은 일로 신뢰를 받는 사람 같아요. 신뢰를 먹고 사는 타입의 분들. 직장에서는 저 사람한테 맡기면 문제 없겠다. 말이 많지 않은데 정확하다. 상사든 동료든 평판이 진짜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야망이 과하냐? 야망이 뭔가 과한 그런 타입의 분들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야망이 막 짙은 그런 타입의 분들은 아니지만 평판이 좋아서 꾸준히 위로 올라가는 스타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평판을 보면 제 사람 진짜 괜찮아. 진국이야. 일도 깔끔하게 해. 사람 관계도 깔끔해. 지저분하지 않아. 이런 느낌. 말투나 성격에서 은근히 치일 것 같은데요. 매력 포인트가 여기서 나와요. 말수는 적은 편인데 쓰잘데기 없는 말 있죠. 그런 쓰잘데기 없는 말 하지 않고 농담하지 않고 그런 쓸데없는 농담 안 하고 근데 한마디의 말을 하면 굉장히 정확해. 다들 뻔한 얘기를 할 때 혼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그 이야기, 그 질문으로 인해서 이야기의 핵심의 흐름이 쭉쭉쭉 술술술 풀려나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3번 분들과 대화를 할 때 유난히 대충 듣지 않고 잘 기억하고 나중에 3번 분들이 혼자 속으로 이 사람 날 꽤나 오래 전부터 보고 있었나 보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연애 시작 전이나 시작 후에 차이가 굉장히 클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분들의 타입을 보면 연애 전에는 워낙에 조심스럽고 먼저 다가오기까지 시간이 걸리실 것 같긴 한데 밀당하지 않고요. 애매한 행동이 없고 그런 애매한 행동 자체가 없는 분들. 근데 연애를 시작하고 난 뒤에 반전이 터지죠. 연락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된다든지 감정 표현을 숨기지 않는다든지 스킨십도 생각보다 굉장히 적극적일 겁니다. 좋아하면 그냥 좋아한다. 단순하게 그렇게 말하는 타입의 분들이에요. 놀랄 포인트가 무엇이냐? 원래 이 사람 이렇게 뜨거운 사람이었어? 싶을 정도로 와 굉장히 뜨겁다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연애할 때 분위기도 보면 불안하게 하지 않을 거고요. 감정 테스트 절대 없습니다. 3번 분들을 지켜주는 쪽에 가까울 거예요. 그러니까 3번 분들이 힘들 때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나올 수 있는 분들. 피곤해 보이면 말없이 잘 챙겨주고 3번 분들 편이 되어줄 땐 확실하게 애매하게 줄을 서지 않고 확실하게 3번 분들 편으로 설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빠지지 않을 거고요. 연애하면서 나 이 사람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아도 되겠다. 안 흔들리겠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겁니다. 이 사람이 왜 3번 분들에게 유난히 끌리냐면요. 3번 분들이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겉모습 말고 본질을 보고 있죠. 같이 있으면 편한데 지루하지 않고 미래가 그려지는 사람으로 3번 분들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 함부로 시작하지 않는 대신에 시작하면 굉장히 깊게 갈 겁니다. 처음엔 조용한데 연애를 시작하면 제일 뜨겁고 오래가는 사람. 불안 대신 안정, 장난 대신 진심을 주는 타입의 분들로 보여지거든요. 자, 우리 이분들과의 연애 너무나도 3번 분들 기대가 되는데요. 자, 조언의 카드 한 장을 뽑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퀸 오브 펜타. 퀸 오브 펜타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3번 분들이 가진 걸 지키는 것이 앞으로 가질 모든 것의 시작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뭔가를 급하게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더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대요. 이미 지금 충분히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하다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쌓아온 삶을 믿어라. 그 위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자랄 거다. 그러니까 3번 분들 더 밀어붙일 필요 없습니다. 지금처럼 성실하게 흔들리지 않게 서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매력이세요. 지금 3번 분들이 지켜온 일상과 가치가 결국 누군가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거든요. 상대를 재촉하지도 흔들지도 않고 존중하면서 힘을 주는 조언인 것 같습니다. 퀸 오브 펜타가 주는 조언이요. 그래서 퀸 오브 펜타 에너지랑 정말 잘 맞죠. 우리 3번 분들 조금만 급해도 깨지고 조금만 솔직해도 깊어지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 3번 분들의 흐름, 페이스에 맞춰서 잘 지금처럼 멋지게 살아나가시면 좋은 인연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3번 분들 다음 시작의 연애 이런 상황들 카드에서 보여주는 모든 것들 다 풀어드렸는데요. 3번 분들에게 도움이 되신 것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슈퍼땡스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모든 건 다 재미로 시청해 주시고요. 다음 연애도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자, 우리 4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들 오늘의 주제죠. 나의 다음 연애 상대는 누구일까요? 나와 뜨겁게 연애하게 될 연애 상대를 알아봅시다. 언제 연애하게 되고 어떤 사람과 연애하게 될지. 전체적인 카드를 보면요. 운명적인 로맨스, 세렌디피티, 비포 선라이즈, 신데렐라 스토리, 로맨틱 판타지 이런 느낌 아닙니다. 현실 로맨스 드라마가 생각나는 조합이에요. 멜로가 재질 있죠? 그런 드라마 느낌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은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내가 그 타이밍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 하나의 에피소드가 될 겁니다. 기회는 굉장히 빨리 오는데 잡을지 말지는 타이밍, 컨디션 그런 기로를 뭔가 타게 될 흐름이 강하거든요. 컨디션 빨이다. 자, 전체적인 카드 보면 나인 오브 펜타의 포 오브 컵의 어떤 포 오브 소드 혼자 괜찮고 무기력하고 쉬고 싶고 그러다 급가속해서 관계에 대한 정의가 보여지고 날카로운 말까지 나이트 오브 소드. 자, 보면요. 처음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중반부터 갑자기 속도가 붙거든요. 마지막에 말과 태도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대체 내 연애 언제 시작하는데요? 나온 카드들을 보면 나인 오브 펜타클의 라쿤과 플라타너스 그리고 호기심이라는 키워드까지 들어오죠. 3개월 그리고 1개월 제일 좋은 건 1개월에서 3개월 안에 사람은 나타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연애의 시작이 아니라 연애가 가능한 사람의 등장이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냐면 연애를 시작한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사귀기 시작하는 거죠. 연애 가능한 사람이 등장한다라는 건 관심이 있는 사람이 다가오는데 연애가 될지는 미지수다. 요런 차이가 있어요. 나인 오브 펜타와 라쿤은 무슨 조합일까요? 이 카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나 혼자 사는 거 꽤 괜찮은데 이런 느낌이거든요.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취미생활을 잘 즐기시거나 혼자 밥을 먹어도 외롭지 않는 분들이 우리 4번 분들이 아니실까? 나 굳이 연애 없어도 삶이 좀 충만한데요? 하는 분들. 근데 이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건강한 상태죠. 문제는 이 상태에서는 연애가 절실하지 않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누군가가 다가와도 나쁘지 않네? 근데 굳이 꼭 필요할까?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라쿤이 호기심이 많지만 깊게는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4번 분들의 성향이 어떤지 알 것 같아요. 일단 라쿤의 특징이 뭐냐면 뭐든 일단 만져봐요. 근데 금방 흥미를 잃어요. 그렇지만 경계심이 많아요. 경계심도 많고 자기 영역을 중요하게 챙기는 그러한 동물이거든요. 연애에 이 부분들을 적용하면 처음엔 이 사람 괜찮네 하면서 관심을 막 보여요. 근데 상대방의 어떤 태도 그런 것들을 보고 빨리 뭔가 다가오면 너무 급한데 하면서 물러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4번 분들의 페이스를 지키고 싶어 하는 게 큰 것 같은데요. 큐리오시티, 이게 호기심으로 일단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이 연애는 사랑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시작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와, 이 사람 진짜 운명의 종이 울렸어. 완전 내 이상형이야. 가 아니라 뭔가 좀 독특하네. 좀 뭔가 개성이 있네? 좀 더 알아가고 싶네? 요 정도. 막 너무 좋아서 가슴이 뛴다. 이런 건 아니지만 궁금하네. 뭐 설레진 않지만 궁금하긴 하네.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1개월 차에도 가능성이 있어요. 등장은 1개월 빠르게 등장할 것 같거든요. 소개팅, 뭐 자연스러운 어떤 접점도 가능하고 또는 이미 아는 사람인데 지인. 갑자기 연락 빈도가 증가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연히 자주 마주치는 분들 중에 보세요. 어떤 느낌이냐면 먼저 말을 잘 걸거나 질문을 많이 던진다던가 요즘 뭐 하냐? 주말에 뭐 했어? 이런 느낌. SNS도 반응이 진짜 빠르실 거예요. 댓글도 빠르게 달고 뭔가 스토리도 굉장히 빠르게 보고.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 4번 분들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딱히 설레진 않네? 그냥 친하게 이렇게 지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상대방은 우리 4번 분들에게 목적이 있어요. 연애 모드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근데 4번 분들은 친구 모드일 가능성들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2개월 차부터는 속도 차이죠. 연락을 더 자주 하고 상대방은 만나자고 계속 제안을 하고 관심 표현도 더 명확해질 건데요. 4번 분들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 왜 이렇게 자주 연락하지? 좀 부담스럽네.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아, 근데 나 지금 뭔가 상태가 연애를 해도 되나? 이런 느낌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2개월 차부터 들어서면서 친구들도 야, 걔가 너한테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어때? 넌 어때? 이런 느낌으로 막 물어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4번 분들은 에이, 설마 그냥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거겠지. 이렇게 넘기실 수 있거든요. 이 시점에서 90%로 상대방은 호감이 90%가 넘어요. 관심이 있어요. 근데 4번 분들이 이렇게 애매하게 신호를 보내면 상대방이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하고 물러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개월 차에 딱 갈릴 것 같아요. 딱 갈림길이 여기서 나올 것 같다. 그래, 나도 한번 마음을 열어서 연애를 해보자 해서 연애를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흐지부지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1개월에서 3개월 안에 진짜 좋거든요. 4번 분들의 반응에 따라 결정이 된다. 50대 50이에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죠. 4번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연애 전에 꼭 끝내야 될 것들 말씀드려보면 4개의 컵입니다. 끝내야 될 것은 무기력한 마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4컵을 일상적인 언어로 번역을 하면 누군가가 4번 분들한테 커피 한 잔을 건네는데 4번 분들은 그냥 멍하니 앉아서 고맙네. 근데 나 별로 마시고 싶지 않은데. 이게 4번 분들, 연애에 대한 4번 분들의 태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관심을 받아도 감흥이 없다든지, 누군가가 호감을 표현해 와도, 그래, 너는 그런 마음이구나. 그렇구나. 근데 나는 별로, 나쁘진 않은데, 설레지 않아. 약간 이런 느낌. 귀찮다? 귀찮음이 앞서신 느낌이거든요. 누가 연락을 하면 답장 나중에 해야지. 만나자고 하면 나가기 귀찮은데 관심을 표현하면 왜 이렇게 적극적이야? 피곤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로운데 더 귀찮다. 아이러니한 게 혼자 있으면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면서도 막상 누군가가 다가오면 사람 만나는 게 부담이 된다. 이런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는 딱 트라우마죠. 과거의 연애에 대한 트라우마. 과거의 상처. 또 실망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아예 기대를 낮춰버린다든지. 그게 아니면 번아웃일 수 있어요. 최근에 너무 바빴다든지. 내가 감정을 남한테 쓸 에너지가 없다. 그냥 쉬고 싶다.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자기 보호일 수 있어요. 어차피 잘 안 될 거야. 내가 먼저 좋아하면 항상 손해잖아. 그래서 마음을 닫아둘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왜 문제냐면 상대방이 등장해요. 요즘 어때? 어떻게 지내? 4번 분들은 그냥 그래. 주말에 시간 돼? 영화 보러 갈래? 그때는 주말에는 좀 쉬고 싶어서. 그래, 그럼 너 피곤하지 않는 날에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맛집 찾아볼게. 그래, 아무거나 난 괜찮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내가 별로구나. 상대방의 온도는 뜨거운데 나의 온도가 차갑잖아요? 상대방이 점점 지칠 수밖에 없고 나는 나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자각을 먼저 해야겠죠. 내가 지금 무기력한 상태구나. 혹은 어떠한 상태구나. 연애가 싫은 게 아니라 에너지가 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원인을 찾아보고 4번 분들만의 어떤 변화를 그려보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를 충전한 뒤에 스스로 기분을 좋아지게 만든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도 그래야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거든요. 내가 기분이 좋아야 다른 사람한테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알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셔도 충분하다는 거죠. 다음 우리 4번 분들에게 들어올 연애 상대를 보면 포서드거든요. 에너지가 그닥 이 사람도 많지 않아요. 성향을 먼저 보자면 먼저 들이대는 타입 절대 아니고요. 그 대신 밀당 없어요. 근데 적극적인 고백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호를 뭔가 기다리는 쪽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연락과 감정, 표현이 일정하지 않을 거예요. 바쁠 땐 연락이 줄어들 수 있고요. 이분들도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뭔가를 정리 중인 사람일 수 있어요. 이전 연애를 막 끝냈다든지, 이전 연애가 좀 많이 안 좋았다든지, 인간관계가 힘든 분들일 수 있겠고, 그게 아니면 현생, 일이나 공부, 일이 너무 힘들거나 공부를 해야 된다든지, 현생에 문제가 있는 이 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은, 상대방 분들은 4번 분들이 반응 안 주면 그냥 멈출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끌릴까? 왜 끌리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 두 분이 끌리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에이드 오브 완즈 카드입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죠? 이 카드는 감정보다 속도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끌림의 이유는 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답장이 뭔가 빠르거나 약속이 뭔가 빨리 잡히거나 이게 뭔가 깊은 사랑이라기보다 생각을 많이 안 해도 생각을 꼬아서 하지 않아도 편한 사람. 8개의 완즈 카드가요. 빨리 붙고 빨리 식을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거든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에이스, 나이트 뭐 이런 소드 카드가 중요합니다. 이 만남이 어떤 루트로 시작이 될지 보면 에이스 오브 소드죠. 완전 새로운 만남에 대한 확률이 높아요. 소개팅 같은 거보다 대화, 메시지, 말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누가 먼저 말을 꺼내나 이게 문제일 수 있어요. 4번 분들이 먼저 정의를 꺼낼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예시를 들면 우리 지금 무슨 관계야? 라고 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애매한 거 싫어.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고백은 아닌데 고백이라기보다 우리 4번 분들이 먼저 기준을 제시하실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이 연애를 망치지 않기 위해 가장 조심해야 될 것들을 짚어드려 보자면 나이트 오브 소드의 모디스트 포티튜드, 겸손한 강단. 이 조합은 아주 현실적이죠. 장애물 카드를 말해주고 있는 이 카드들은 말이 감정보다 빨라질 때가 제일 위험하대요. 답장이 늦는다라고 해서 혼자 결론을 내리지 말고요. 서운하다고 해서 바로 장문의 카톡이라든지 장문으로 뭔가를 말한다든지 전화를 해서 말로 공격한다든지 그런 거 안 된대요. 그래서 할 거야 말 거야 이렇게 뭔가 공격적인 것들, 공격적인 말투, 공격적인 말들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카드는 말해주고 있죠. 대신에 기준은 분명하게 말하되 말투는 부드럽게, 결론은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항시 다르게 뭔가 피드백을 해주거나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카드의 조언인 것 같습니다. 강단은 유지하되 속도는 조절해라 이것이죠. 사람은 굉장히 빨리 올 수 있어요. 1개월, 3개월 내지로 빨리 올 수 있겠다. 연애로 만들지는 4번 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요. 4번 분들이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건 마음이 살짝 식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상대방 분들도 조심스럽고 약간 지친 타입의 분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이거는 타이밍의 싸움이겠다. 어떤 4번 분들의 선택에 따라 불이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새로운 연애를 다시 시작해야 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잡으려 하면 깨지고 뭔가 열어두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굴러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거든요. 봅시다. 추가 카드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4번 분들과 뜨겁게 연애할 이 사람들은 어떠한 유형의 사람인지 좀 자세하게 볼게요. 외관부터 볼까요? 이분들 어떻게 생기신 분들이냐. 자, 7개의 소드의 에이스 오브 컵. 이 사람 자기 관리가 진짜 잘 된 느낌인데요. 얼굴과 어떤 체형을 보더라도 얼굴선이 굉장히 깔끔하고 이목구비가 가장되지 않아 있어요. 웃을 때 부드러운데 평소엔 살짝 거리감 있는 표정을 보여주시는 분들. 그러니까 체형은 좀 슬림합니다. 슬림하고 균형적인 느낌. 그러니까 자세가 반듯해서 굉장히 단정하다라는 인상을 받을 거예요. 눈빛이 살아있고 주변을 잘 관찰하시는 분들 있죠. 처음엔 좀 조용하지만 관심이 생기면 좀 질문이 많아지시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혼자만의 공간, 취향이 확실하신 분들이고 남 눈치 보다가 사는 스타일은 절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스타일의 어떤 디테일을 살펴보자면 옷은 깔끔한데 살짝 개성적인 포인트가 하나하나씩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옷은 심플하고 단정한데 포인트를, 목도리를 굉장히 굉장히 패셔니스타적인 느낌으로 한다든지 시계, 신발, 가방, 안경에 약간 힘을 준다든지 어떤 개성적인 포인트가 하나 보여져요. 그러니까 유행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자기한테 맞는 것만 골라서 입으시는 분들 같거든요. 돈을 써야 할 땐 또 쓰고 쓸데없는데 돈 쓰지 않는 그런 분들로 보여요. 딱 보면 이 사람은 자기 삶을 되게 잘 개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네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직업을 보면요. 어떤 느낌이냐면 머리 쓰는 일 하시고 있을 것 같거든요. 말이나 글, 정보, 어떤 판단이 중요한 분야가 보여서요. 기획 쪽, 콘텐츠, 마케팅, IT나 데이터 분석하는 일들, 연구, 글 쓰는 일도 포함할 것 같아요. 혹은 뭔가 빠른 판단이 필요한 현장직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 정리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고요. 일할 때의 특징을 보면 쉬는 듯해 보여도 머릿속은 계속 돌아가시는 분들인 것 같거든요.
타이밍 오면 속도가 미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한 번에 확 캐치우는 그런 타입의 분들 있죠. 일하는 스타일이 딱 그런 타입이에요. 성격과 말투를 보더라도 말이 굉장히 좀 세요. 직설적이고 명확합니다. 돌려 말하는 거 싫어하고요. 어떤 토론, 대화에 적합하다. 토론이나 대화에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탄탄한 느낌. 답답한 상황을 오래 못 참는 것 같거든요. 자기 생각은 분명한데 또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옳다고 믿는 건 지키되 기본적인 예의, 그런 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무너져 있지 않고요. 기본적인 예의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말을 굉장히 자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야. 예.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런 말을 되게 자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애 전에는 이런 분들이 관심 없는 사람에게 굉장히 무덤덤할 거거든요. 혼자서도 굉장히 충분히 잘 지내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4번 분들도 비슷해요. 4번 분들도 혼자 있어도 되게 잘 지내는 분들이기도 해서 감정 낭비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상대방 분들이. 근데 연애를 시작하잖아요. 온도가 급 상승합니다. 연락의 템포가 빨라지고 약속 잡는 속도가 빨라지고 감정을 숨기지 않거든요. 말과 행동의 연결이 굉장히 빠르게 연결되는 분들일 거예요. 아까까지는 조용하더니 갑자기 왜 이렇게 직진녀의 모습이지? 이렇게 느낄 수 있을 만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자, 이 상대방 분들의 평판을 살펴보더라도 일 잘한다. 자기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할 말은 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무례하진 않대요. 똑똑하고 믿을만하다라는 평판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호불호는 좀 세게 갈릴 수 있어요. 우유부단한 사람한테는 차갑게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신뢰도는 높다고 합니다. 4번 분들과의 케미를 보면 호기심이 생기고 그러면서 되게 질문이 많아지는 흐름이 보여지거든요. 대화가 빨리 깊어질 거예요. 애매한 썸을 싫어해서 방향성을 분명하게 하려고 할 겁니다. 감정 표현도 비교적 솔직해서 4번 분들이 선택만 잘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혼자 잘 지내던 사람이 마음을 열면 말과 행동으로 빠르게 불을 붙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 상대방 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4번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연애적인 조언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히에로펀트. 자, 히에로펀트는 기본과 원칙, 정석을 말해주고 있는 카드죠. 이번 연애는 요령, 눈치, 감정 몰빵으로 하면 안 된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는 거죠. 애매함을 미덕으로 착각하지 말자. 관계는 느낌이 아니라 합의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남들이 보기에 설명 가능한 연애를 선택하라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번 분들 이 히에로펀트가 주는 조언이 감정이 아니라 자세라는 거거든요. 마음이 가는 대로만 반응하지 말고요. 기준을 미리 정해뒀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와 같은 자기 합리화를 금지해라. 그러니까 연애는 즉흥이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뭔가 썸이니까 말 안 해도 알겠지. 분위기 좋으니까 넘어가도 되겠지. 지금은 딱히 관계에 대해 정의 안 해도 되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실패의 루트를 탈 수 있대요. 왜냐하면 앞선 카드들이 에이드 완즈, 8개 완즈, 에이스 소드, 나이트 소드, 속도, 정의, 말의 칼날 이런 카드들이어서 정석 없이 가면 반드시 말로 깨지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히에로펀트가 왜 나왔을까? 조언 카드로. 연애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계에 대한 이름, 행동에 대한 일관성, 우리 4번 분들이 스스로 떳떳한 선택을 했는지 보여지는 태도를 아주 중요하게 보고요. 이 연애를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는지 이게 히에로펀트식의 어떤 체크하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번 연애는 설레는 사람보다 4번 분들을 안정시키는 사람을 선택하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연애가 4번 분들의 연애 패턴을 바꿀 기회이거나 또 같은 실수를 하면 크게 깨닫게 되는 연애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넘기면 안 되는 연애이기도 합니다. 4번 분들 느낌이 아니라 원칙으로 선택해 주시면 좋겠죠. 그게 이번 연애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겁니다.
사랑이라는 게 새로 증명하려는 게 아니라 지켜온 방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속도보다 기준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익숙한 신뢰 방식이 결국 가장 깊은 사랑을 만드는 법입니다. 4번 분들, 사랑에서도 4번 분들의 원칙을 내려놓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그게 4번 분들이 믿게 만드는 이유가 될 테니까요. 자, 4번 분들에게 보여지는 카드의 모든 메시지들은 다 풀어드렸던 것 같은데요. 항시 재미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4번 분들에게 도움이 되신 것이 한 가지라도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슈퍼땡스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4번 분들의 다음 연애도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플레딩 여기까지 할게요.